오늘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이른바 명픽임을 강조했는데요. 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유력 주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원내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서영교 의원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나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그림이죠. 아마 원내에서 좀 잔뼈가 굵다라고 평가를 받는 박주민 같은 사람과 정원호 구청장 뭐 양대 산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원호 구청장 굉장히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게 많습니다. 우리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정원호 구청장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좀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본인의 고향 여수에 뜬금없이 성동구에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때 뭐 여수에 짓는 것을 뭐 주민투표를 했다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선택지가 여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했다라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자기 고향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한 지적을 받았죠. 지금 벌써 나오는 것들만 산더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으로 가면은 훨씬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뉴페이스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 이를테면 막말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독설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밀어줘가지고 좀 봤더니만 과거에 경찰 음주 폭행을 했네, 뭐 수의계약 같은 거 막 몰아주기 했네, 자기 고향에 막 사업 같은 거 몰아줬네, 뭐 더 짚어보니까 뭐 또 이런 의혹들이 많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가 뉴페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이 플레이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벌써 30대들이 도전해서 뉴욕 시장까지, 서울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미국의 주 하나를 다스리는 지금 수준까지 정치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고 무서워서 뉴페이스와 이런 대결도 피하고 당내로 화살을 돌리는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이 공천에서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누더기가 돼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참 많잖아요.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후보가. 방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거든요. 결국 이 정원호 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 조합이 보여줄 많은 이런 부실한 정책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선거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보여줬던 무능, 그래서 성동구가 후퇴했던 모습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10년 이상 후퇴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전략정비구역이 후퇴를 하면서 많은 투기꾼들이 들어갔고 집값을 올린 부분들, 그런 무능한 조합에 탄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많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과 사진을 걸고 대통령을 거론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후보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뿐 아니라 과까지도 함께 안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보여줄 부동산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공급이 되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어요? 지금 그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격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제되지 않았고 본인의 약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잘 정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갈라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적 허점도 많고.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후보가. 그런데 이 경선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원호 총장은 좀 빠질 거예요. 저는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박주민 의원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주민 의원도 지금도 빨리 우리가 검증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본선에 올라오면 매우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뒤로는 다 이런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민주당의 이런 무리수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본인이에요. 지금 피고인이자 동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 세력들 마음대로 대법원들 다 장악하려고 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니마니 공청회를 여니마니 하는 이 상황에 수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마음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얘기에 동의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 정권 지금 내각의 정과만 총합 20범이 넘어요. 이미 우리 제도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성으로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좌파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것은요. 자멸하는 우파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어떤 정체성이나 지금 원내 구성원들이 과연 우파는 맞나? 다수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이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헌법질서 수호? 그래서 윤 전 대통령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또 뭐라 그랬나요? 민주당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0차례 줄탄핵과 입법 폭거와 같은 것들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좌파들이 폭주하지 못하게 헌법질서를 수호할 생각을 해야죠. 지나간 정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약속대련식의 말장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판 받아야 됩니다. 전 지금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직함을 곧 면죄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는 지방선거용 출구 전략이라고 봐요. 유체이탈 합법이잖아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이 추진한 강행 처리한 여러 입법들을 보잖아요. 그럼 뭐 사법파괴 3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보면 야당이 반대하고 전문가분들도 반대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점점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지방선거 전에 차단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입법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약간 차별화해서 디커플링 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나는 많은 국민들을 같이 가고 싶다, 통합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고관여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또 이게 먹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검찰청 해체, 검찰 장악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차 때문에 메시지를 낸다고 굉장히 그 하나에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이해관계가 부합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역풍을 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본인이 선을 긋고 가는 것이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그러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당은 조용히 가는 것이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방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더 폭주할 겁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되잖아요. 그럼 사법장악 3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더한 입법들을 더 줄줄이 강행 처리할 것이에요. 탄핵도 더 많이 할 것이고 지금 이 공소취소 모임 만들고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했던 수사들 그거 국정조사하면 거기서 꼬투리 잡아서 특검도 할 겁니다. 줄줄이 할 것이에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지방선거용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고 이미지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비판을 해야지 그냥 또 뭐가 당정이 무슨 갈등이 있네? 뭐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